네, 미국의 3대 핵 우산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B-52 폭격기가 오늘 낮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 이후 불과 나흘 만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은 2단계 군사 조치인데요. 네, 이 시간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B-52 폭격기가 오늘 낮에 오산 상공에서 우리 공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비행을 했고요. 저희가 12시 뉴스를 통해서 또 속보로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이 갈 수 있는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틀 만에 이제 배치가 된 겁니다. 먼저 이번 B-52 폭격기 한반도 상공 비행 배치 이거 어떤 의미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강력한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이 자주 나왔지만은 B-52 폭격기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 공군의 F-15K 전투기와 F-16 전투기가 출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보았던 무력 시위 중에 가장 강력한 무력 시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아보니까 B-52가 우리나라에 온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언제 왔었는지 좀 짚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1980년대 같은 경우 이제 팀 스프리트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기뢰를 살포한다던가 이런 훈련도 실시했었고요. 네. 또한 비공식적으로 온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온 경우는 지난번에 3차 핵실험 이후에 또 한반도에 전개를 해서 또 초계 비행을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군의 훈련장이나 아니면 미 공군의 훈련장에도 또 폭탄 투하를 하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3차 핵실험 때는 30일 걸렸는데 이번에는 나흘 만에 B-52가 왔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왔거든요. 그때보다 조금 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 늘상 해오는 얘기죠. 이제 핵무기의 고도화, 소형화, 다종화에 한 단계 이제 다가섰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북한을 강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발빠른 조치를 이번에 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고려됩니다. 예. 네, 강하게 억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북한은 그동안의 행태로 봤을 때는 아마 이 국면을 잠시는 이제 소강 상태로 옮기려고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왜요? 하지만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전방에 있는 북한군 병사들이 동요할 경우 심지어 체제 불안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라도 또 그에 대한 맞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크게 고려하지 않는 그런 당장은 아무래도 북한이 만약에 입장을 냈을 경우에 지금 이 핵실험 분위기로 고조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불리한 상황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시일이 지난 뒤에 뭔가 공식적인 발표라든가 아니면 언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당분간은 좀 태연하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주셨고 B-52 저희가 앞에서 그 52에 대해서 소개를 한 내용이 이제 미국의 3대 핵 우산 중 전력 중 하나다. 예. 상당한 전력을 갖고 있다라고 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어떤 전력을 갖춘 전폭기인 건지 위력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미국은 이제 3대 핵 전력이 있습니다. 이제 트라이어드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전략 핵폭격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B-52는 이 전략 폭격기 중에서도 이제 핵무기를 운용하는 그런 폭격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B-50가 있고 B-2가 있는데요. B-5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 인근에 지금 전개하고 있는 폭격기 중에 유일하게 이제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폭격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전력도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나머지 두 개 전력은 이제 미국의 미 해군의 핵 잠수함도 있는데요. 이제 전략 핵 발사 탄도미사일도 있고요. 전략 핵 잠수함도 있고 그다음에 공격형 잠수함이 있는데 사실 유사시에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에 이제 보복 전력으로서 이제 꼽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핵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제 핵 잠수함에는 이제 보통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이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하면은 한반도 인근에 이제 초계 중인 미 해군 핵잠수함에는 이런 토마호크 미사일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사실 돌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이어서 저희가 이번 B-52 출격이 2단계 조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3단계, 4단계 저희가 아까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에는 핵 추진 항공모함을 고려하고 있다. 3단계, 4단계
후속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예상을 좀 해주시죠. 지금 미국의 요코스카에 그 한반도 전개가 가능한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예, 근데 뭐 당장 출격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 수리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물자를 또 작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물자를 또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은 북한이 이후에 어떠한 도발을 하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발 수기에 맞춰서 아마 한미 양국이 그에 맞는 무기를 아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에 맞는 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 F-22라든가 아니면 B-2 폭격기라든가 스텔스 기능을 가진 그런 전투기나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또 비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상황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국제사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오늘 비핵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이 주변국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번 비행이 단순히 북한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핵실험 첫날과 달리 대북 제재에 있어서 약간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비행을 한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북한이 이 실험을 한 이후에 어떤 앞으로도 SLBM 이 시험 발사를 계속 한다면 예. 한미 간의 어떤 대북 전략에도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적으로 집중을 좀 맞춰서 해야 된다고 들어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번에 이제 B-52 전략 폭격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무력 시위를 했고 네네.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대북 제재도 지금 안보리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북한의 대응책을 이제는 고심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북한의 반응 등을 좀 예의주시해서 살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